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도 내란이라고 하고 또 일부는 말을 아끼고 침묵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비상계엄이 치밀하게 짜여진 민주당과 좌파들의 공작에 의해서 떠밀려서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비상계엄이란 어마어마한 일을 저렇게 성의 없이 혹은 무신경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사실 2024년 12월 3일은 내란이 아닌 거대 야당의 체제 정복이 완성된 날입니다. 지금부터 이영래 PD가 2024년 12월 3일 그날에 감춰진 진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여름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들은 용산 모초에서 수차례 회동하며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의 은밀한 회동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거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올 초에 이제 비습을 당하잖아요. 네. 예. 올 초에 비습을 당하고 나서 이제 비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들이 그 다음은 뭐를 할까? 되죠. 전쟁이죠. 저를 이제 혼자서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박선원 의원을 불러요. 예. 이 대표가 예. 이 다음 윤석열 정권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선원 의원이 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엄령입니다. 라고 하니까 박선원 의원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박선원 의원실에 국정원 출신 한 명이 있고 국방부 출신 한 명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밤마다 자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1시, 2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조금씩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설령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해도 국회가 과반수 의결을 요구하면 바로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사실상 계엄은 현재 불가능하다. 그것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계엄이 발동돼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해제를 요구하면은 계엄은 해제됩니다.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D-Day는 민주당의 치밀한 압박 스케줄에 의해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도 밀어붙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오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윤 대통령 말처럼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로 거치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을 위한 유인책에 말려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민주당의 정권 탈취 작전 계획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계엄군을 보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시민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들어갔지만 불행히도 어떤 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다. 결백을 증명할 자료는 다 남아있다. 하늘에서도 박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돕겠다고 적었습니다.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고마웠을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재인에게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권력을 향한 욕망만이 남았던 것일까? 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월호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답을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그 한마디로 압축이 됩니다. 청와대, 기무사, 그리고 국정원 수사조차 안 되고 조사조차 안 됐어요. 못하는 것도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을까? 그 속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지는 않았을까? 취임 5개월 뒤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합니다. 세월호처럼 누구도 예상치 못했지만 막을 수 있었던 비극. 참사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11건이나 빗발쳤지만 적절한 대응은 없었습니다. 사망 159명, 비극적 사고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책임론으로 귀결되는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태원 참사의 공범 국힘당은 해체하라! 우리 20대, 30대 친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월호에서 한 번, 이태원에서 2번 죽었는데 또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무책임 최초 신고 이후 4시간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대통령 뭐하고 있었고 책임자들 어디 있었는지 반드시 밝히고 죄를 물어냅시다. 6년 만이죠. 대통령실 에어서기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 그런데 참사,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게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젊은이들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오후 9시 50분경 이인재 용산서장은 관용차를 타고 이태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 57분경 차 안에서 처음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조치를 안 해?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라는 말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국민적 비극인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각계각층의 분노. 그러나 이태원 참사의 정치 쟁점화 시도는 불발됩니다. 참사 이후 북한이 민주노총 간부에게 이태원을 제2의 세월호로 만들라는 지령을 내린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개입 수사가 본격화되자 시위 주동 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지령문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11월, 12월 투쟁을 촛불 시위와 적극 결합시키고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인 시위 구호까지 북으로부터 하달됐습니다. 과 슬픔을 분노로 바꾸는 서사, 즉
소프트 파워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다면 이재명은 압도적인 의회 권력이라는 하드 파워를 사용합니다. 이제 여론의 힘을 빌린 항의가 아닌 합법적 절차를 통한 행정부 마비라는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윤석열 포위 작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 현직 검사를 파면하라는 탄핵소추안도 의결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줄탄핵이 시작됩니다. 이 의원님께서 아니오로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대표 아니오로만. 저도 그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5명 합의제 기구가 2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합법, 불법을 떠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조작이 없었다면 민주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전문가의 예측대로 팽팽한 여야 구도가 형성되었어야 정상입니다.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을 삭감한 게 이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정리액을 기간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육아 취약계층 지원 예산까지 칼질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겠습니다. 특활비를 전액 복원시키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야당이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반면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치며 정부안 그대로 수용됐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1차 투표는 국힘의 불참으로 부결되지만 지난 주말 탄핵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이 집단 불참하면서 투표함을 아예 열지도 못했었는데 이번 주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안철수 등 일부 의원의 이탈로 결국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파면을 위하여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 재판에서 내란 혐의로 따져보실 예정이신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슬그머니 삭제됩니다. 신속한 파면을 위한 꼬리 자르기 전략입니다. 탄핵소추 의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다 빼고 지금 이 4가지만 심의하겠다고 헌재에서 쟁점 정리해 줬어요. 이게 공정한 심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요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왼손잡이라서 글씨체가 조금 좀 흘려 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이 글씨체를 오른손으로 바꾸다 보니까 약간 평소에 악필이기도 하고, 또 전화를 받으면서 빠른 시간에 불러주는 거를 뭐 홍장원 이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니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묻질 않았잖아요. 물어봤어요, 누가? 위치 추적, 박선원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입니다. 변희재 대표가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위의 글씨가 메모에 있는 글씨, 아래 글씨는 박선원의 실제 글씨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재명은 지난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산과 거제에서 그 준비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는 사전과 당일 투표 제21대 대통령의 이재명 당선인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내란몰이가 시작됩니다. 문재인에서 시작된 정권 탈취 작전은 이재명으로 완성됩니다. 소위 평행 이론입니다. 세월호와 이태원의 비극을 이용하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과 입법 독재로 국정을 마비시켰으며 태블릿 PC와 부정선거라는 흉기로 두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이 정치적 격변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뚜렷한 패턴을 가진 진화하는 공작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현 제도가 사전 선거에서 선거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거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사전에 선거구를 지정하지 말고 10군데의 선거구에서 사전투표함을 열어서 사전투표자 수와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사전투표의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를 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본다면 우리는 Z값이 40이 넘는 말도 안 되는 통계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에서 벗어나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하늘이 대한민국에게 내린 준엄한 경고입니다. 드디어 서울의 미래를 열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됐습니다.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6.3 대선의 득표율 밀도 그래프 역시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일치된 패턴이 나온다는 건 신의 개입이거나 명백한 조작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득권의 나라에 분포를 그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기형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이재명의 인천 개항을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김민석의 영등포 을은 더욱 비정상적입니다. 경기 한양갑 추미애 인구 밀집 지역에선 사전투표 압승,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국힘이 압승. 패턴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동작구 앞 김명기, 신이 개입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사전과 당일 득표율 차이가 나옵니다. 동대문 갑 안규백, 당일 선거로만 보면 국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전선거 득표율로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Z값에 주목했습니다. 발생 확률의 희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Z값이 클수록 기적에 가까워집니다. 확률보다 낮습니다. Z값 1500, 이 수치는 계산 오류가 아니라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결과 값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도 Z값 7.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총선 Z값 40, 우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6.3 대선의 Z값 1500은 명백한 조작의 증거입니다. 두 개를 합을 위한 거대한 작전은 이들의 계획대로 이제 급물살을 탑니다. 대통령 탄핵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박근혜 탄핵 작전 2가 시작된 것입니다. 재석 190인 중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그러니까 제 말이 않은 것 같다. 제 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란 말은 안 했고. 예, 거기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했습니다.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의원이 아니고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거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지르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얘기했고 대통령이 어디가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수방사령관하고 또 조주호 경찰청장 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에서 그 뭐 3차 뭐 메모라고 하는 소위 그 보좌관이 그걸 갖다가 막 기억으로 네가 써라 이라고 그 불러주고 대필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누가 그걸 갖다가 그게 메모가 제대로 된 메모라고 생각하겠어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진보 후보가 당선됐지만 통계는 터무니없는 조작 흔적을 가리킵니다. 과반 이상 득표를 차지하며 당선됐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격차 50%,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거제 시장 선거 역시 40%라는 비정상적인 격차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투표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71.6%, 반대 26%. 압도적인 찬성 속에 대통령 연임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제23대 총선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개헌 저지선을 넘어서는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탄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3석, 반면 국민의힘은 75석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 이후 첫 연임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58.12%, 장동혁 국민의힘 41.15%, 제23대 대통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베네수엘라